하혈을 2년을 했어요. 어? 여러 병원도 갔는데 그러니까 갔을 거야. 호르몬 주사도 맞을 만큼 맞아서 더 이상 맞을 수도 없대요. 마지막에는 딱 반신마비 딱 만들어 버리더니 내 입에서 이제 구타기 하루 전날 네 아빠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나 데리고 가서 이랬어요. 나 데리고 간다 해서 데리고 가서 이랬는데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죽을 고비 넘기면 계속 살리니까 하늘에 대고 날 도대체 뭘 시키려고 도대체 자꾸 살려냅니까? 진짜 하늘에 대고 장난으로 그랬었는데 세상에 무당이 될 줄이야.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주연아, 너 주연이 너 연락 짬뽕나. 대구우먼 김주연. 지금은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별상 궁대신 별상 언니로 활동 중인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연이 엄마 김정희입니다. 연락 짬뽕나. 북의 바다 용왕 대신 남의 바다 용왕 대신 저의 바다 용왕 대신 북의 바다 용왕 대신 별상 궁대신 별상 언니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웰컴티는요, 개그우먼에서 무속인으로 돌아온 우리 김주연 고객님을 위해서 오늘 고민도 잘 풀리고 저희 금쪽 상담소에서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네. 작두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근데 뭐 오늘 분위기도 타고 작두도 타고 타고 가시지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네. 야, 뭔가 들어온 닭콩차. 아, 그래서 좀 고소하구나. 뒷맛이. 뭔가 막 들어오는 느낌인데. 막. 자,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담 받고 싶은데. 그렇죠. 아, 이거 참 예. 예. 아, 나 어차피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가시지요. 예. 사실 이제 김주연 고객님은 데뷔하자마자 전성기였거든요. 특히 그 대박 코너 주연아에서 정성을 주연아를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 거기다 신인상도 타고 유행어도 있고 오랜만에 아까 좀 하시긴 했지만 또 유행어 한 번만 살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락 짬뽕나. 몇 그릇! 100그릇이나 아이고. 그건 그대로네. 그때 우리 딸 그 한참 개그하면서 막 인기 얻었을 때 그때 막 다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 어떠셨어요? 시간은 부모 많이 입장에서? 흘렀지만 예. 그때는 이제 뭐 첫 출발이었으니까 뭐 희망, 뭐 기대감 그런 것도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 애가 방송 생활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어린 나이에 잘 견뎌내줘서 고맙죠. 아 근데 사실 워낙 너 미녀 개그우먼에 개그도 잘하고 워낙 잘하는 친구라서 저 친구는 진짜 승승장구하겠다 그래서 또 워낙 또 잘 되고 그러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궁금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기사를 보고 좀 저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된 거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2년.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뭐 보이고, 뭐 맞추고 뭐 그랬던 거는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것도 보고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혹시 선생님, 저도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네, 그럼 오늘 저희 중에서 올해 가장 기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있을까요? 오 박사님 포함. 솔직하게 말하면 제일 기운 좋은 거는 선생님. 아이고 모태신앙이 혹하세요. 아이고 모태신앙이신 분이.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이미 떴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끝이 아니다. 외국? 오유, 글로벌.
나왔죠. 그게 해외. 진짜로. 그렇게 나왔어요, 점이. 네. 저 선생님, 나도 이렇게 되네.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욱은 고객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싹 봐주셨는데 저한테 그냥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라고. 저희 조심스럽게 결혼 어떻게 될까요? 결혼 좀 기다리세요. 올해는 뭐 좋은 소식이 없었다, 선생님.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보입니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 야, 너무 닮았다. 이거는 네가 있다고 해도 이상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거? 사실 무속인이라고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 오방색이라 그래서 한복을 쫙 입고 쪽진 머리에.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한간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옷이 예쁘고 화려할수록 신발이 잘 받는다. 한복은 안 입으세요? 한복은 이제 신을 청할 때 당연히 필요하죠. 그 신당에서는 신당에서는 이제 신복은 안 입고 한복을 입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한복 안 입어요. 저는. MG구나. MG가 아니라 불편하잖아요. 근데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무당이 젖만 잘 보면 됐지 그 한복 입고 있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다음 질문은요. 무속인들은 항상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음주, 가무 이런 거 굉장히 멀리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일할 때 빼고는 음주감을 해도 되죠.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지. 그렇죠. 사람이니까 자기 일 다 끝나면 음주감으로 풀어야 되는 거면 음주감으로 푸는 거고. 아니 근데 예전에 제 친구가 예전에 그 꽃도령이라고 잘생긴 그 무당 오빠가 있었는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전 보러 갔다가 고백을 했더니 나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 안 된다. 그래 그 얘기는 있던데. 그래서 거절을 했거든. 혹시 뭐 연애라든지 뭐 썸, 데이트 이거 신 때문에 좀 안 되는 건가? 안 해도 돼요. 그럼 제 친구는 왜 그런 얘기를 들었지? 그분이 그냥 거절당한 거. 거절 방식이었나? 그냥 난 여태까지 한 15년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뭐 상관없어요. 결혼도 해도 되고 연애도 해도 되고 사람이잖아. 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무당이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무당이 된 건데 뭐 비방 막 나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안 하면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귀에 눌려가지고 왜요? 오 박사님께 이제 제가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예. 자, 좋은 기운과 함께 찾아온 오늘의 모녀 고객님들이십니다. 과연 어떤 고민으로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빗소리. 동해 바다 용왕 대신 남해 바다 용왕 대신 서해 바다 용왕 대신 북해 바다 용왕 대신 중해 바다 용왕 대신 북해 바다 흑제 용왕 중해 바다 황제 용왕 함경도로 백두산에 안목방 용왕 대신 평화도로 무양산에 대동왕. 위에 할머니 나 같은 사람 있었죠. 왜 쓸데없는 걸 하려고 그래? 망하고 싶은 거예요? 뭐니? 그리고 하나는 또 있는데 숨기는지 왜? 여자 아니에요? 천철살인이야. 받은 지는 2022년도에 받았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완전 그냥 그때는 반을 마비시켜 버리더라고요. 반신마비였었어. 아이고. 그때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너 아니면 네 아빠 데리고 간다. 그때 아빠도 마침 사고를 쳐가지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건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냥 지금 말하려니까 좀 울컥울컥 하기도 하는데 그 듣는 순간은 온 몸에 힘이 진짜 쫙 빠지면서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 이었어요. 한참 동안.
처음에는 진짜 섣불리 누구한테 얘기 못했죠. 혼자 많이 고민하고 울고 누구한테 말할 사연이 못 되니까. 살이 지금 엄청 빠진 상태예요. 그걸 한 5kg. 그냥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그냥 물 흐르듯 받아들여요. 그래도 난 좋은 무당 돼야지. 이왕 무당 된 거 죽을 때까지 할 거. 또 결혼을 또 포기하고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과연 내 딸을 온전히 이런 길을 가는데 이해해주고 인생을 같이 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네. 정말 개그우먼으로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시다가 음.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이 신내림이 네.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거를 내가 원해서 이렇게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한 사람의 인생에서, 특히 주연 씨 인생에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딸이 이게 신내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져 내린다가 모든 게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막 그런 심정. 진짜 맨날 며칠을 혼자 진짜 이불 속에서 영어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에 오면은 우는 게 뭐 일상이었고 나도 잠도 안 오지. 오만 생각이 다 드니까. 도대체 사는 게 솔직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한 몇 년? 그게 몇 년이 아니라 얘가 이제 털어놓는 건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 당시 저 혼자 다 겪을 거 이제 겪다가 이제 저 몸을 이제 목감을 주고 만신창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털어놓은 거죠. 엄마 놀라지 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래서 엄마 아빠 몰래 그거를 내가 안 받아보려고 그냥 뭐 누른 것도 해보라 해서 돈 벌어서 거기다 사실 다 썼다. 너는 돈 벌어서 내가 평상시에도 뭐하냐. 통장에 돈도 저축도 못하고 내가 노상 그 소리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다 다 썼다는 아, 거예요. 누른 곳으로. 네네. 그래도 안 된다라고. 사실 이 인터뷰에서 그 반신마비 얘기했을 때도 저희도 너무 놀랐는데 이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던 거예요? 뭐 처음에는 낮에는 멀쩡했다가 밤에 만나자 이랬는데 밤에 갑자기 열이 펄펄 나면서 아파요. 그래서 나 갑자기 아픈데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고 또 내일 되면 또 나 때문에 멀쩡해요. 또 멀쩡해서 또 너무 통화하다가 이때 만나 이러면 또 아파요. 또 열이 펄펄 나면서. 그러니까 나만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리고 이제 또 하혈을 2년을 했어요. 어? 여러 병원도 갔는데 그러니까 갔을 거야. 호르몬 주사도 맞을 만큼 맞아서 더 이상 맞을 수도 없대요. 마지막에는 딱 반신마비 딱 만들어 버리더니 내 입에서 이제 구타기 하루 전날 네 아빠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나 데리고 가서 이랬어요. 나 데리고 간다 해서 데리고 가서 이랬는데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죽을 고비 넘기면 계속 살리니까 하늘에 대고 날 도대체 뭘 시키려고 도대체 자꾸 살려냅니까? 진짜 하늘에 대고 장난으로 그랬는데 세상에 무당이 될 줄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신을 받고 나니까 아빠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저승사자가 꿈에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아버지 꿈. 근데 내가 신 받고 나니까 이제 안 나온다고. 신기하죠. 얼마나 놀라고 참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그러셨겠어요. 그쵸.
내 나이에, 내 나이에 반신마비라니. 그리고 평생 후유증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끝. 병원에서. 그래. 처음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이제 화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야. 남들이 봤을 때만 멀쩡해 보이지. 나만 반신마비잖아. 이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 하고. 저희 정신의학에서도 이 신병, 무병을 다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질병명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현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때로는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걸 잘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병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물론 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간 너무 아픈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는. 그래서 막 죽을 고비 넘기고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 이런 분들이요. 그거는 너무 많죠. 어머. 너무 많아서,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난 사람들 다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왜? 죽을 고비를. 뭐 무슨 경험 있길래?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에 머리가 꼈다거나, 어머. 뭐 또 운전을 하다 폐차를 시켰는데 아무것도 안 다쳤다거나, 뭐 이제 심장박동수가 20인데 또 살아났다거나. 어머나. 심장박동이 20이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어머.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또 멀쩡히 그냥 조금 며칠 막 토하고 그런 거는 있고 했었는데 아니 턱뼈도 뭐 부러진 적 있으시다면서? 교통사고는 어머나. 예, 턱까지 다 나간 맞아요. 금이 쫙. 교통사고로. 네. 이제 이렇게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근데 아빠가 여자가 그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애기니까 이게 뼈가 붙을 수도 있으니 한번 붕대로 감아놔 보자. 그래서 이제 6개월을 감아놨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고대 가서 병원에 강주로 갔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먹고 살았는데 뼈가 붙긴 붙었는데 이제 약간 안면 비대칭이 왔죠. 그럼 무슨 또 뭐 폐혈증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네, 사건 맞아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좀 많아요. 다 일일이 말을 할 심각한 수는 것들인데. 없는데. 네, 예. 네. 우리가 기태적 경험 척도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기태적 경험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기태적 경험이라는 거는요, 뭔가 독특하고 특이한, 그리고 약간 또 기이하고 별난 경험. 이거를 기태적 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태적 경험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같은 이제 이 오감의 그러한 그 감각을 포함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기태적 경험 안에는. 그래서 우리 주연 씨가 기태적 경험 척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시더라고요. MMPI에서. 이제 4가지 항목에서 다 예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기이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물건, 동물,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 소리가 너무 잘 들려 괴로울 때가 있다. 때때로 생각이 너무 빨리 떠올라서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다 체크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뭔가 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가 그렇게 나고 중간중간 좀 이상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애가 멀쩡하니 또 이렇게 괜찮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겹치시는구나. 내가 진짜 내 딸을 이 무당의 길을 가게끔 하려고 이렇게 자꾸 그 순간순간 그 위기를 벗어나게끔 해서 이 생명을 또 주신 거구나라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그때 이제 한 몇 년간 신내림을 받기 전 몇 년간 겪었던 그 어려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네. 또 개그맨 시절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들은 그냥 쟤는 좋겠다. 뭐 개그우먼 그냥 한 번에 돼서 뭐 한 번에 빵 떠서 좋겠다라고 쉽게 말하시는데요.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좀 MBC가 좀 군기가 센 걸로 아, 좀 그렇구나. 유명을 써가지고. 선배들이 야 밥 먹고 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때는 밥을 못 먹고 와요.
그러면 선배가 뭐 어딜 갔다 오든 뭐 하고 오든 올 때까지 가만히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선배님들이 이제 가끔 까먹고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 밥 먹으라는 얘기 야, 안 야 어디 가자. 당구 치고 오자. 막 이러고 나오면서. 아 그럴까 하면서 후딱 나가면 저는 밥 선배님 올 때까지 밥도 못 먹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그냥 벽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이 개그맨 선배님. 네. 지금 이제 후배들한테는 한창 엄청 또 높은 선배님들 아니에요? 지금 두 분? 말씀 좀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뭐 형돈 뭐 수사장님이야 저보다 더 선배님이시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규현 씨랑 동기고 그때 당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막 규율들이 많았어요. 뭐 1년 동안은 여의도에서 구두 신지 말고 귀걸이 하지 말고 여의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있어 그럼 여의도 사는 사람은 그럼 평생 못하는 그럼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식의 막 그냥 맞아요. 우스갯소리도 하고 치장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좀 개그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악습이었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은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졌어요. 근데 네. 그게 거의 한 20년 전 일이잖아요. 2006년이면은 지금 24년이니까. 그럼 이제 개그맨 시절에도 힘들었을 때 얘기를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만해서 모르셨죠, 어머니 자세하게. 모르죠. 그냥 와서 울면 울면. 그냥 힘들어서 그러니 그리고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셨구나. 어디 가서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주연 씨 나름의 뭐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한테 잘 얘기 안 하는. 맞아요. 네. 정확히 집었어요. 네, 들어봅시다. 아니요. 그 얘기는 정말 아무 데서도 꺼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이유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저 마음속 안에 주연 씨만의 나름의 이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못 말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데 아프면 잘 얘기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또 맞아. 걱정하시니까. 맞아요. 첫째죠. 네. 저도 또 그리고 첫째라. 걱정하시는데 괜히 일만 끼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건 뭐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신내림 받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건 좀 부모님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나래 씨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얘 부모가 안 돼봐서 그래요. 얘 부모가 되어보면요. 사실 자식이 내가 걱정할까봐 본인이 힘든 걸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걸 안 순간 마음이 맞아. 찢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힘들 때는 부모와 의논하고 부모한테 얘기해서 내가 당장 해결을 못 해줘도 같이 좀 힘을 합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부모가 원하지. 이 아이가 내가 힘들까봐 내가 걱정할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 그거를 결국은 알게 되죠. 이제 부모한테 선뜻 얘기를 안 하는 아이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를 싫어하면 얘기 안 하겠죠. 네. 그리고 얘기해봤자 부모한테 혼만 나면 뭐 예를 들어 뭘 샤프를 잃어버렸는데 너 샤프 잃어버렸어. 그러면 가지 말았잖아. 이러면 그것도 있어요. 들어봅시다. 네. 우리 집은 네. 항상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다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그래. 친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도 다 너 때문이야. 그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커서 그래서 엄마 우리 집에 칭찬이 너무 없어. 애들한테 칭찬 좀 많이 해줘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제는 커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가 이제 크면서 말괄량이었으니까 네. 본인 주동자잖아요. 주동자. 그러니 너가 잘못이야. 난 항상 그랬던 거 너가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네.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거 조금 약간 들으면 좀 가슴 아플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옆에 없을 때. 어릴 때부터 뭔가를 얘기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를 받아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부재한 거죠. 특히 이제 마음을 얘기했을 때 마음을 받아줄 부모가 부재하면 이 경험이 굉장히 적어요. 받은 지는 2022년도에 받았고요. 얘가 이제 털어놓는 건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 몸을 이제 목감을 주고 이제 만신창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털어놓은 거죠. 뭐 주현 씨 나름의 뭐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얘기는 정말 아무 데서도 꺼내고 싶지 않아요. 쭉 지내오시면서 주현 씨가 큰 일들은 어쨌든 엄마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이렇게 의논을 많이 안 하셨어도 일상에서는 두 분이 좀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이 있는데요. 네. 모녀의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엄마도 이제 뭐 남일이라고 막 여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엄마 앞에 딱 내 딸이 그렇다는 걸 이제 아는 순간 참 이런 참 이거를 진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근데 이왕 됐잖아. 이왕 된 거. 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에 사람들한테 일단 말도 못했잖아. 내 딸 무당이오라고. 그치. 내 딸 무당이오라고. 그치.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렇지. 사회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잖아. 사회 생각해봐, 문화 근데.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니잖아. 죄진 거 아니잖아.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이 식을 나가면 하니까 무죄라는 엄마는 걸 누구한테 알면. 진짜 말할 수가 없었어. 마음속으로 숨기고 혼자 울고. 지금은 이제 무당이 됐고 이제 방송이 나오면 다 알 테고 어차피 공감도 안 될 거고 이해도 안 될 거니 그냥 존중해 달라고. 그냥 존중만 해주면 어차피 무당된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신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이왕 무당된 거. 근데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뭐 또다시 나한테 이런 힘듦이 또 사람이잖아. 찾아오려나 그런 막 근데 그런 생각. 약간 그런 생각을 거에 하지 대한 말라고. 트라우마가 아니야, 오지도 않은 불행을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긍정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시킨 거야 그때. 항상 밤마다 엄마는 막 들고 이게 마음 좋은 거 트라우마가. 보여주고. 근데 그 트라우마를 보내줘야 해. 그때 너 그럴 수 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 그래도 고생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도록 할 테니 힘든 나는 잘 가렴 하면서 좀 보내주는 그런 연습을 좀 해. 네. 약간 느낌이 분명 들어보면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거든. 근데 되게 차갑게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아까 힘든 일이 있었고 해서 뭔가 딸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뭐 또다시 나한테 이런 힘듦이 또 사람이잖아. 찾아오려나 그런 막 근데 그런 생각. 앞으로 또 힘들이 또 와. 딱 이렇게 하는 거. 그 톤이 완전 그 점사 톤이지. 엄마로 갔다가 고객님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느꼈어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잘 얘기를 하다가 나도 이제 대화 도중에 그게 좀 그래도 나는 엄마인데 좀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약간의 서운함, 많이는 서운 않고 약간 서운함. 네, 네. 근데 이렇게 세게 한 번씩은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빨리 일어설 수 있는데 그 일어서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우리는 대체로 걱정을 화를 내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맞아. 걱정은 걱정이거든요. 내가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이 될 때 아니 그러긴 해. 그 집 병원에 가갖고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면 이제 화를 내는데 이 한민족의 이 오랜 동안의 문화에서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서 이 댁도 예외가 없구나. 그래서 좀 재밌게 봤고요. 두 번째는 주현 씨가 꼭 무속인이 아니어도 네. 어머니가 하시는 걱정은
다른 엄마들도 걱정 많이 하거든요. 아마 나래 씨 어머니도 똑같은 걱정하실 거예요. 결혼 얘가 얘기 나이가 몇 똑같이. 살인데. 저번 주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의 어떤 걱정이 들어오면 이 걱정에 대한 대답을 하고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공감을 안 해줘. 네, 막 약간 그런 느낌. 억장이 무너진 거야.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근데 이왕 됐잖아. 사이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잖아. 잘못한 거 아니잖아. 죄진 거 아니잖아. 생각하면 진짜 사는 게 진짜 아니었지. 어차피 공감도 안 될 거고 이해도 안 될 거니 그냥 존중해 달라고. 엄마의 걱정이 완전 차단되는 느낌. 맞아요. 근데 맞죠 어머니.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주연 씨의 마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제일 많냐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 어머니와 나는 각별하다. 오. 나의 어머니는 그랬더니 여자로서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한 여자로서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너무 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 대해 애틋한 마음이 너무 가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전달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화를 할 때. 딱 잘라. 그치, 딱 자른. 네. 깍두기 보면 딱 칼질할 때 네모나게 물을 딱 잘라야 되거든요. 내가 좀 나쁜 생각을 갖는다 싶으면 딱 잘라버려. 대쪽같이 잘라버려. 네. 사실 어머니가 이제 따님을 앉혀놓고 뭔가 속 얘기를 할 때는 딸과 나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의 마음이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서 아유 그렇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겠네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주연 씨가 하시는 말씀은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는 그 누구라도 A라는 사람이 와도 그건 뭐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말하니까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죠. 네 그렇죠 점사를 봐주시는 처방이죠. 네, 처방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선생님들이 네, 처방 네. 내려주는 것처럼. 네. 근데 우리도 의사들도요. 만약에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똑같은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도 드시고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 엄마가 평생 살면서 너무 무릎을 많이 썼네. 어떡해. 뭐 이렇게 안아도 주고 환자를 이렇게 안아주진 않잖아요. 아마 엄마는 그런 거 좀 주연 씨하고 나누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네네. 나를 좀 네, 딸로서. 네, 네네네. 엄마 그러고 네. 좀 이렇게 다독여도 이제 줄 알 그런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난 틀어놓는데 네. 이제 뭐 네, 점사 보시고 예, 싶은 분. 딱 네. 잘라서 얘기해 버리니까 지금도 방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그럴 때는 내가 입을 닫는 게 그냥 편해요. 예, 네. 눈으로 커팅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네. 주연 씨가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이제 추정을 해봐요. 네. 그 신내림을 받기 전 한 몇 년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몸도 아프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고의 여러 가지 뭐 별일을 다 겪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이제 무속인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세요? 예를 들자면 말로 설명해봐. 이런 식이에요 아빠도. 그러면 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감기를 안 걸려본 사람들인데 나 감기 걸려서 너무 아파. 아,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거의 그런 식인데 그래서 그냥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 물어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만 해줘. 난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안 믿어도 돼. 믿든 말든 그건 엄마 아빠 마음이고. 그 직업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오랜 동안에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이것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어. 근데 결정한 다음에는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 응원을 해줘야 힘들 때 의논하는데 네. 이미 결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꾸 야 너가 이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네가 겪을 일을 생각을 하면 난 너무 밤에 잠이 안 온다 뭐 이러면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역을 요것만큼은 넘어오지 마세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울타리를 딱 치고 이 부분을 좀 안 건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억장이 무너진 거야.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근데 이왕 됐잖아. 이왕 된 눈앞이 거. 깜깜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에 사회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잖아. 사회 생각해봐, 어때?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니잖아. 죄진 거 아니잖아. 그래도 무죄라는 엄마는 거 누구한테 알지? 진짜 말할 수가 없었어. 마음속으로 숨기고 혼자 울고 집에서 이불 속에서 진짜 많이 울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사는 게 진짜. 지금은 이제 무당이 됐고 어차피 공감도 안 될 거고 이해도 안 될 거니 그냥 존중해 달라고. 그냥 존중만 해주면. 그래서 그냥 존중만 해달라. 네, 그죠. 그 존중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날 존중해달라는 게. 네. 이처럼 우리 삶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다 나름의 높은 울타리, 담벼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모녀가. 두 분이 팔짱 끼고 너무 보기 좋다. 딸이다. 엄마다. 엄마다. 나도 그래. 저렇게 아빠랑 있으면 밥 먹을 때 뭐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하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잔 드릴게요. 멸치액젓인가 보다. 말이 별로 없어요. 조용히. 그냥 수다 같은 거 잘 안 떠세요? 잘 안 떨어요. 그냥 그러니까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릴 때 우리가 조금 그래도 부유하게 못 살고 힘들게 살았잖아. 어린 마음에 또 고생을 한 거나 똑같이 고생을 많이 시킨 거나 엄마가 많이 돌봐주지 못했으니까. 당황했지 사춘기라. 뭐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도 없지. 그 당시에는 엄마가 어쩔 수 없었지. 어쩔 수가 없었지. 갑자기 또 고객으로 끝났네. 항상 어둡고 무서운 집에 살았어. 불 잘 안 들어오고 그런 집. 그렇구나. 엄마 항상 바빠. 아빠도 항상 바빠. 초등학교 때도 혼자 일어나서 혼자 학교 가고 누가 깨워줘서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자 결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없었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좀 내가 또 자식한테 좀 죄책감도 들고 하죠. 한참 손이 가야 할 나이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그냥 거의 뭐 놔둔 거밖에 안 됐으니까. 누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다 친구들 엄마 데리고 오잖아.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어. 한
돈도 없고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 보니까 다 터져 있는 거야.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 보니까 다 터져 있는 거야. 그런 기억? 이제 이게 지나간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하고 딸이 만나면 가까운 모녀는 엄청 말이 많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엄마 뭐 이 2달 전에 뭐 어제 뭐 작년에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없는 걸 이렇게 보고 실제로 두 분이 같이 한 시간이 많지 않은가 보구나. 실제로 경험한 것이 많지 않으니 마음으로는 애틋하고 사랑하지만 뭔가 경험이 있어야 그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지 못한 참 내가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거를 봤어요. 네. 추억은 힘이 없다라는 말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나간 일을 얘기한들 못하리 뭐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행복했고 좋았던 추억은 평생 살아갈 힘이 돼요. 그리고 지나간 일 중에 안 좋았던 것들은요, 그걸 통해 되게 많은 걸 배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 경험, 추억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감정이 확 나온 게 아까 그 소풍 때 김밥. 네. 어릴 때 우리가 조금 부유하게 못 살고 힘들게 살았잖아.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도 없지. 어쩔 수 없었지. 어쩔 수가 없었지.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 보니까 다 터져 있는 거야. 주연 씨의 아주 실제 생생한 경험, 겪었던 감정적인 경험이 툭 나오시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하고 짠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가족 여행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기억이 우리도 희미해요.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 무렵에 한번 제주도 간 거 외에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험을 같이 하는데 그 사건도 경험하지만 그때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거든요. 감정적 경험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연 씨한테 있어서 어머니는 세상 앞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우주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다랄 정도로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냥 현실에서는 액자 속에 있는 엄마 뭐라고 표현해야 돼? 홀로그램?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러다 보니 엄마랑 좀 시시콜콜 일상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연 씨 이렇게 보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맹장이 터졌는데도 연락 안 했다는 얘기가. 근데 그게 어머 맹장이 혼자서 터지면 그럴 그 수가 있- 복막염 돼서 이게 아주 굉장히 맞아요. 완전히 네. 터질 때까지 아픈데 그거를 감싸 안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언제? 병원에 이제 때가 아유 저런. 거의 1학년 때인가 뭐 2학년 때인가 될 거예요. 내가 시간 짬이 안 나는 거예요. 애가 아프다가 또 왔는데. 배 그래서 잡고 학교를 일주일 이제 다녔어요. 예. 저희 친정 엄마한테 엄마 여기 가서 무슨 김내과 잘 본다가니까 애 좀 빨리 데리고 와서 엄마 한번 데리고 갔다 와봐요 그랬더니 맹장이 그렇게 복막염. 아이고 저런. 바로 가서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끼고 그만큼 위험했다. 네네 아유, 딸이 복막염이 먼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네. 수술했다는데. 세상에나. 너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러면서 여기서 후배들이랑 장난치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병원 한번 갔다 와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병원 갔는데 신우신염이라고. 원래 좀 고통이 둔감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생리통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아프긴 아프세요? 아프죠. 통증을 느끼세요? 왜냐면 어릴 때는 또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생리통 하다 기절할 정도로 이제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통증 자체에 무디거나 그런 건 아니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꾹 참으세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신호를 보낼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배운 거죠. 그럼 이렇게 크면 지나치게 독립, 자립,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한테 잘 의지하지 않고 맞아요. 꼭 필요한 정도의 도움도 손길을 내밀지 않고 손을 안 뻗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혹시 타인을 싫어하진 않지만 약간 믿지 않는 면도 있어요. 맞아요. 저 사람은 안 믿어. 그렇지, 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자꾸 나한테 지나치게 의지하고 너무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힘들어. 네. 나의 어떤 경계를 좀 지키고 네, 싶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생각에는 이 주연 씨가 왜 혼자 끙끙 앓고 어머니한테 오픈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손을 안 내밀었을까? 그거는 이제 애 나름대로 이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이 집에는 거의 동생하고 저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 그 외에는 이제 뭐 나는 순전히 매장에 있으니까 항상 엄마는 바쁜 사람. 그게 이제 머리에 항상 심어져 있었던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아들이고 얘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말을 하면은 바쁜 엄마가 또 신경 써서 걱정하고 지네들 때문에 그럴까봐 자력으로 애들 깨워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학교 가라. 아유, 네, 지네들 스스로 둘이 알아서 자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그렇게 모든 게 털어놓을 수도 있는데 쉽게 빨리 털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저한테 못했던 것 아유, 같아요. 그냥 그러네. 견디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네네네 힘들어요. 얘는 그래도 이제 더 나한테 얘기를 안 한 편이고 아들은 이제 그것도 다 커서 이제 엄마 아빠 5일 어린이날 이제 친구들은 어디 가고 어디 갔다 와서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엄마 나 할 얘기가 없었어. 아유, 할 얘기가 없었어. 그날이 너무 저한테는 가장 싫었답니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가정들이 서울 생활하면서 오로지 이제 솔직히 목포에서는 애들 앞날도 그렇고 우리가 벌어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얘 큰 고모가 이제 잠실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 저도 서울 갈래요. 어느 날 이제 시골을 왔길래 갈래요.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왔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제 오로지 저는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돈.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애들을 키우고 가르치려고. 뭐 빈손으로 오다시피 해서 이제 우리 이제 큰 이제 신혼님의 이제 조그만 방 하나 이제 준비를 해줘서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때 와서 뭐 한쪽은 장판이 없더라고요. 세면바닥에 그래서 그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들 고생 그때부터 많이 시켰죠. 사실 이 집 저 집 이사 많이 다니고 공부는 잘 안 해도 된다. 엄마가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니네들 건강하게 그 건강만 하나 지키고 살아라. 그것만 엄마가 부탁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학교 밥 먹이면서 출근 이제 애들 학교 보내기 전에 이제 돼야 하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밥 먹으러 왔을 때 잠깐 돼야 그러고 집으로 지내더라. 그렇게 뭐 거의 살았으니까 애들한테 마음에 좀 상처가 많겠죠. 참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네. 가족이 소중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 보니까 다 터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미안함이 커지면 자책감이 생기면서 좀 이게 이제 큰 부모님들은 애가 감기가 걸려도 내 탓인 것 같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못 받아도 애가 공부를 안 한 건데 내가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다 이렇게 내 탓인 것 같고 이런 이제 자책감이 생기죠. 그래서 어머니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 문장 완성 검사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걸 추려왔는데요.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네, 책임감.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집을 지킬까?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으로 그냥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계세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씩 주무시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이런 책임감. 사실 네. 체력은 안 되는데 그 정신력으로 그냥 이렇게 버티고 지금까지도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와서 살면서도 힘들 때는 항상 내가 매장에 이제 앞에 보면 하늘이 보이니까 카운터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자꾸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빠 나 이래 힘든데 아이고. 힘든데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안 힘들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항상. 그게 나의 그 믿음이고 그 항상 그 기도했던. 그러니까 어머니 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주연 씨가 좀 이 길을 걷는 데에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때도 있으셨어요? 혹여 내가 또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이제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일하는 부분으로 내가 이렇게 다 받고 이게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그래서 나한테 올 게 이제 애한테 또 혹시나 이제 뭐 가서 애가 이렇게 됐나 받게 됐나 싶은 생각도 네. 네, 해요 진짜. 그 책임감과 네, 네, 자책 네. 맞네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MMPI 검사한 것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가족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다만 어머니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 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특성이 좀 어머니 있어 보여요. 네. 아유. 네. 이게 조금만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본인 탓이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주연 씨는 더 마음 아플 것 같아. 지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럼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이제는 뭐 이제 건강하고 원래대로의 이제 주연이로 돌아왔다는 그런 거에 그거면 됐어. 자식이 아픈 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예, 내가 대신 아프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또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또 열심히 또 살아야죠. 식사하실 때나 데이트하실 때 말수가 많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뵈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느껴집니다. 네. 엄청 예뻐요, 진짜. 너무 지금도 막 너무 사랑스러워. 네. 예, 예. 그거 좀 이제 그러네요. 표현 좀 하세요. 나보고 맨날 엄마는 동생만 응? 아들이라고 동생만 예뻐해. 평상시에 막 그러나 아니야 너도 똑같이 예뻐해. 네.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걱정으로 표현하고 또 지나온 세월 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또 딸을 걱정하고 이 걱정을 표현하는 엄마와 과연 내 딸을 온전히 이런 길을 가는데 이해해주고 인생을 같이 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억장이 무너진 거야.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응?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에 사이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잖아.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알아서 해. 지나치게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이 딸. 엄마는 항상 바빠. 아빠도 항상 바빠. 초등학교 때도 혼자 일어나서 혼자 학교 가고. 그래서 혼자 결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진 거야.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근데 이왕 됐잖아. 사이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잖아. 잘못한 거 아니잖아. 죄진 거 아니잖아.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도 없지. 어쩔 수 없었지. 어쩔 수가 없었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연 씨는 엄마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 어머니는 주연 씨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게 되면 두 분이 앞으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다 뿌려드려야지 솔솔. 추억의 힘은 강하다입니다. 맞아, 진짜. 네, 추억의 힘은. 진짜 네.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또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힘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때는 이랬어.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었어.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어. 하면서 좀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서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 듣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용기 내서 잘 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딸 주연이로서, 인간 주연이로서 선생님처럼 더 좋은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 어머니랑 대화할 때 점사 보듯이 막 딸로서만 네,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